자, 대선 후보 부동산 정책 좀 차이는 있지만은 다 하나같이 공급을 늘리겠다.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 투기 규제로는 부동산 값 잡는데 실패했으니까 공급을 늘리겠다. 이것인 것 같은데요. 지금 다 오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근거를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인구는 몇 년도 때와 비슷할 것 같습니까? 이거 맞히신 분 진짜 대단하신 분일 것 같습니다. 빈집은 줄어들고 있나요? 늘어들고 있나요? 그리고 서울 빈집 중에 가장 많은 지역은 어디일까요? 이걸 둘 다 맞추신 분은 완전 지니어스죠. 이건 맞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1950년도부터 서울시 인구의 추이입니다. 예. 50년도부터 사실은 1980년도까지는 눈부시게 성장하면서 서울은 인구가 이렇게 폭증을 했습니다. 그럼 1985년 이후, 특히 1990년 이후부터는 인구는 이렇게 정체를 보이고 있습니다. 90년부터 2000년도까지 인구는 정체를 보이고 오히려 소폭 줄어들고 있으며 지금의 950만 명은 1985년도 수준이다. 이해되시죠? 이런데도 공급 부족 얘기를 하고 있는 그들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자, 공급이 부족되면 빈집은 줄어들었을 텐데 빈집은 늘었을까요? 줄어들었을까요? 우리나라 전체로 봐서도 빈집은 늘어나고 있고요. 서울시로만 봐도 지금 빈집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9만에서 이제 10만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던데요. 또한 서울 중에서 빈집이 가장 많은 곳은 의외로 강남구였습니다. 물론 여기에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빈집이 많은 서대문구나 강남구는 이제 재건축을 앞두고 비워진 집들이 있다. 근데 제가 하나 엿주고 싶은 것은 지금보다 빈집이 적었던 과거에는 재건축이 없었나요? 과거에도 재건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감안할 때 강남구가 빈집이 월등히 많다라고 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그죠? 다른 데보다 빈집이 적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그 빈집의 추이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다. 아마 이 통계에 제가 알기로는 폐가는 빠진 걸로 알고 있는데, 요 서울 빈집 얘기할 때요. 그래서 저는 2008년 후의 하락과는 다르다. 사실은 제가 아고라에 오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지만 2008년도의 하락은 일본과는 같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 얘기를 주장하는 바람에 아고라에서 진짜 엄청나게 쌍욕을 먹었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그때 2008년 이후의 하락은 일본과 다르게 진행될 것이 보였고 2010년도에 강남 아파트 바닥론 얘기했습니다. 물론 제가 아파트에 대한 경고는 꾸준히 드렸고 그리고 이제 수도권 주택 매도 의견 너무 빨리 드려서 그것은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당연히 투기 규제를 할 줄 알고 그랬었는데 규제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이제 이후의 하락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일본의 예를 따라가게 됩니다. 다른 품목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서울 아파트만큼은 일본의 전철을 밟게 된다. 다른 게 보이지 않습니다. 일본도 이거를 오판해가지고 공급을 엄청나게 늘렸다가 그 심한 장기 침체가 온 거거든요. 이 의미는 2008년 후에는 제가 몇 년 후에, 불과 4년 후에 수도권 주택 매수 의견을 드렸지만은 아마도 요번에 부동산이 당장은 그래도 안 꺾일 거라 본 이유가 이것 때문에, 이게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강남은 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과태료 3천만 원을 내면서도 계속 조작을 할 것이기 때문에 투기 세력들이. 그러나 이제 투기 세력이 그런 식으로 다 빠져나가게 되고 금융위기가 오게 되면은 이제 그 충격 때문에 이제 이 종말을 맞게 되는데 그것이 당장 올해일지 내년일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장 가능성이 크게 본 시기는 작년이었는데 2021년도였는데 오히려 그건 지나갔고 제가 늦어도 2023년일 거라는 얘기를 과거부터 드렸죠. 빠르면 2019년, 늦으면 2023년. 2021년 전후를 금융위기가 가장 가능성이 큰 시기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는데, 글쎄요, 23년보다 더 늦어질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23년경에 온다고 칩시다. 그 이후에 수도권 주택이 아파트가 마이너스 50%를 떨어져도 저는 이때처럼 매수 의견을 드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달라요. 일본의 전철과 일본의 전철이 아닌 것은 틀리다. 왜냐하면 일본처럼 장기 침체에 빠지게 될 경우에는 마이너스 50%에서 마이너스 50% 정도가 적정 가격이라고 봅시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쳐도 이후에 과매도가 나오게 됩니다. 과매도는 일본처럼 아주 징하게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후에 장기 하향일 것이냐, 경착륙, 단기 폭락일 것이냐 등등에 대한 복잡한 얘기는 또 나중에 드리도록 하고요. 이거는 제가 이제 연구하고 보니까는 이 얘기는요, 이렇게 되면은요, 이게 누가 좋아하는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죠? LH 사태 때 다 드러났죠. 이들이 어느 지역을 개발하기로 알게 되면은 거기에 투기를 해서 이제는 LH 사태 이후에는 자기 이름으로 투기 안 하겠죠. 이제
믿을 만한 친척이나 친구 이름으로 얘네들 미리 알고 투기를 하겠죠. 그래서 국토부가 이거를 방치하는 이유도 지금 걸린 거가 문제는 안 걸린 거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이 허수거래가 엄청나다. 이거는 규제도 없고 너무도 쉽게 조작을 할 수가 있다. 그 어떤 대선 후보도 여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일본으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 버블에 대한 붕괴 얘기를 했더니요.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어떤 아름다운 빛깔일까요? 어떠한 무지개색 빛깔일까요? 그죠? 무주택자에게 저의 답글은 뭐였을까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답변드려요. 흑백의 허러무비가 됩니다. 경매가 쏟아지고요. 여러분, 그 세상에 오면은 여러분 무주택자는 좋을 것 같아요. 일본의 예를 보세요. 일본의 얘가 무주택자들이 좋은 세상이었나요? 아니잖아요. 다 같이 고생했잖아요. 금융위기가 왔잖아요. 금융위기가. 지금은 부동산을 잡으려고 달려들 게 아니라 투기를 어느 정도, 종부세도 지금 좀 과하다 싶은 느낌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 왜냐면 장기 하향으로 가야 되는데 경착륙, 폭락으로 가게 되면 안 되거든요. 종부세는 조금은 조절하더라도 종부세도 일부는 있어야 되는 게 얘네들이 투기 세력 중에 일부는 다음 정권까지 버티려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들은 이제 양도세 중간만으로 안 되고 적정 수준의 종부세는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도 다주택 위주여야지. 왜 1주택 종부세 의미 없어요, 여러분. 진짜로 다주택에 타겟팅이 돼야 돼요. 양도세 중과도 뭐예요? 다 1인 100채 이런 법인이 막 100채 1000채 하는 이거를 막아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하나 하지 않고 결국엔 헛발질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